자, 얘들아. 미분계수에서 뭐 배우는 거였죠? 요하나, 선생님이 내일 올려줄 거야.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럼 너는 그거 보고서 바로 뭐 매일매일 저녁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올려줘야 돼. 요한이가 본다고 했어. 안 먹고. 안 볼 것 같아? 얘네가 너가 안 볼 것 같대. 장난으로 나한테 한 얘기인데 진지하게 내가 보내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 거기에서 봐요? 내가 PDF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 아니 근데 형하고 같이 가는데 형이 지금 수험생이라서 재수하고 있거든. 형이 공부 잘해야 그래가지고 형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형 내일 모레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놀지 않을 거야. 100일도 안 남았어. 어? 100일도 안 남았어. 100일 안 남았어. 98일, 99일 못 남았어. 어? 뭐야? 가비도 열심히 하라고 해. 화이팅. 자, 보자. 공부 잘해야 요한이요. 자, 어디 보면 되냐면 얘들아, 그 책으로 잠깐 이렇게 루팅만 할 거야, 알았지?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엔 내용 정리 위주로 한번 본 건데 오늘은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분 앞에서 페이지 어디 보시면 되냐면 100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처음에 배우는 게 뭐라고? 주영아, 미분 맨 처음에 뭐 배우는 거야? 변화를 하는 거야, 변화율. 그러니까 애들한테 내가 가끔 미분이 뭐 구하는 거야? 그럼 뭐 구하는 거야, 얘들아? 변화율 구하는 거야, 변화율.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미분 안 해도 알지. 우리가 순간 변화. 그러니까 평균 변화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책 교과서 집에 있으면 한번 봐봐. 1차함수 할 때 그 기울기라는 말 앞에 설명할 때 그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율이라는 얘기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애들한테 변화율 하면 내가 말이 어렵잖아. 그런데 기울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뭐가 궁금하더라? 순간 변화율이 궁금하더라라는 거죠.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얘는 어떻게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대? 그러니까 평균 변화, 그럼 우리가 그냥 거칠게 써보자. 책에 나와 있는 표현 안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냥 알만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 변화이거든. 중학교 때부터 익숙한 표현 좀 써보면. 근데 여기에서 이 간격을 몇으로 줄인다는 얘기야? 0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근사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x2-x1을 델타 x, 이거 델타라고 읽어야 되나? 삼각형 델타 y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이제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얘들아? 0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변화의 표현이고, 이 순간 변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왜 미분 계수예요라는 거는 한자어인데 우리나라 그냥 수학으로 번역되면서 이상한 표현들이 좀 많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이거 좀 자세히 한번 볼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y는 fx 돼 있을 때. 진짜 여러 번 한다. 어떻게 썼어, 민준아? 이 정도는 a라고 적고. 어떻게 해서? 간격을 뭐라고 줬죠? H. h라고, 델타 x인데 이제 h라고 쓰자 우리. 이렇게. 여기랑 여기에 무슨 변화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얘들아? 평균 변화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사연아? 우리가 a 더하기 h니까. 뭐분해? h에서 뭘 뺀 거? a를 뺀 거. a에서 a를 빼면 h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h분의 위에는 f a 플러스 h에서 뭘 뺀다? fa를 뺀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은교야.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 뭐가 어떻게 된다? 간격이 줄어드는 거잖아. 이만큼의 간격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 h가 몇으로 간다? 간격이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a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표현과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뭐 하는 게 중요해 얘들아? 같은 표현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H라고 썼잖아. 사실 여기다 현재라고 써도 되잖아. 상관없거든. 여기다가 EH라고 써도 되는 거야. 여기 EH라고 쓰면 여기가 EH, 여기도 왜 H라고 써야 돼? EH라고 써야 되겠죠. 됐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몇 개 있었지, 미진아? 이게 F'A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 하나만 있지 않고 하나 더 있었어. 그지? 하나 더 있었던 거는 이렇게 있었거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A라고 하고 이만큼을 그냥 X라고 여기를 X라고 정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X인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X야 그냥. 여기는 그럼 X, FX, 여기는 A, F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준아, 그냥 평균 변화율은 못빼기 모분에 못빼기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가 A, 여기가 X니까 X 빼기 모분에 A분의, 그치? 그럼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가 여기 X좌표는 X, 여기 X좌표는 A 이렇게 쓴 거잖아, 그치? 그럼 위에는 F 몇에서 미준아? X에서 뭘 빼면 돼? F 몇을 A를 빼면 되지. 이게 yp-y1. 이거 무슨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 주영아? 평균 변화율이야. 그냥 간격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현재야. 뭐가 몇으로 바꾸면? 이 경우는 이 간격이 x가 아니라 이 자리가 x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x가 어디로 붙어? a를 달라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붙으면 이것도 무슨 표현이 된다 얘들아? F'A 표현이 되는 거야. 앞으로 시시때 때 선생님이 쉬지 않고 계속 얘랑 같은 게 중요하죠. 같은 편인 거예요. 그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 알았지? 정의야 정의.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 저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구한다는 거 아니야. 맞지? 연필 한번 잡고 하나만 한번 구해볼까 우리? fx가 연필 잡아 얘들아. fx가 쉬운 걸로 갈게. 괜찮지? x 세제곱. 그러면 지금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 세제곱이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자리에서 2라는 자리에서의 뭘 물어보면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F'U 2를 구하는 거야. F'U. 정의들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2라는 자리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이 부분을 선생님이 무한 확대하는 거지. 이 부분을 엄청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 그럼 여기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몇이야? 2라는 자리거든. 근데 2라는 자리에서 봤을 때 2하고 바로 옆에 요만큼의 그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2에서 뭐 한 것처럼 있고요. 접선을 그린 것처럼 보일 거고 그 접선에 뭘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이 정의에 맞춰서 한번 구해봐. 위에 걸로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우리 편의상 1번, 2번 이렇게 할게.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두 개 다 할래? 몇 번으로 할래? 2번으로 해봐. 2번으로. 넣어서 풀면 돼 얘들아. 극한한 거야. 은꼴이야 은꼴. 이거 해보자는 거지? 여기다 넣어서 풀어보라고. 이거 fx 있잖아. 풀어봐.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 너무 티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는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자, 됐어요? 네? 어렵진 않죠. 왜 어렵지 않냐면 봐봐. 이거 은꼴이야 기본적으로. 은꼴인데 루트 없으니까 인수분해해서 풀 거거든. 은꼴 나왔어? 응. 그리고 너네들 자주 까먹는 거 3차 인수분해 공식 겸사겸사 쓰면 좋지만 여기 x 빼기 2고 fx가 x 세제곱이니까 얘는 x 세제곱이고 얘는 2 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거든? 2의 세제곱이라고 써보자고. 그럼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얘들아? 위에 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이거 3자 지울게.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약분이 되니까 x 대신에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몇 나오죠? 4, 4, 4니까 1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이 12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실제로 x가 2라는 자리에서 x가 조금 변하는 거에 따라 y가 조금 변하는 정도는 그 비율이 12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가파른 거거든요.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12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기울기 한 1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거의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이 장면이 거의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접선이라는 건 그래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맨날 이 짓 하기가 싫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뭐 한다? 얘를 뭐 한다 얘들아? 미분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이 되죠. x가 몇일 때? 2일 때니까 여기다 2를 넣어. 그럼 몇 대 얘들아? 이렇게 그냥 뭔가 하는 거 땅 차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미분법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공식도 되게 간편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미적분 공부하실 분도 있을 텐데 미적분은 미분법 공식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정도가 아닌데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법 공식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게 지금 어디까지야? 선생님이 좀 자잘하게 중요한 내용들도 꽤 있는데 그런 걸 넘긴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 볼 때 할 거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슈슈슈 넘겨보면 어디까지? 넘겨봐봐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겉보기가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책 같이 펴봐 얘들아. 100페이지랑 101페이지는 뭐 그냥 그런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는 뭐 그럴 게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제 2랑 예제 3이 중요하다 얘들아. 102페이지에 있는 예제 2와 104페이지는 예제 3이 중요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 연습할 거야. 우리 안 할 거 아닌데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어떤 느낌이 있어? 그냥 좀 학생들한테 이상한 선입견을 안겨다 준다는 거. 어렵다는. 어려워. 실제로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선생님도 이거 공부할 때 기억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다 외웠어. 진짜로. 잘 모르겠더라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뭘 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 때는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야 돼. 이 기호가 너무 편안하잖아. 뭔 개소리야. 앞에 개념 설명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막 풀다가 그냥 다 구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막 연습했어. 그리고 선생님은 처음에 특히 공부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식의 변형이라고 생각했거든. 너무 빡센 거야. 이걸 다 변형한다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오씨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막 이랬는데 선생님이 이거 알려줄 거거든. 식 변형의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야. 이게 그냥 사이드 이렇게 모양 맞춰주면서 옆으로 계속 밀고 하다 보면 다 바로 나와. 재밌어.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좀 에너지 쏟기에는 좀 빡세. 알았지 얘들아? 빡세니까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좀 간단히 보여줄게. 저 103페이지 봐봐야 돼. 103페이지. 103페이지 2-3번 봐봐. 103페이지 2-3번. 선생님 한 거랑 한번 비교해봐. 민준아 너랑 거랑. 자 2-3번 있잖아. 그거 좀 한번 봐보자고. 일단 같이 읽어볼게. 2-3번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예요. 자 2-3번 봐봐. 다음 함수 fx가 있대요. 다음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제곱 빼기 4분의 fx 더하기 1 빼기 5가 3을 만족하고 있을 때 f3과 f' 3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말이 써있거든. 이제부터 우리는 분수 형태의 극한값의 표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얘는 함수값에 대한 정보와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 두 개의 정보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함수값 정보와 미분계수 정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값 정보는 아주 쉽죠. 대입을 먼저 하잖아 우리. 맞지 얘들아? 대입을 하니까 분모가 몇 대? 0대잖아 그죠? 그러면은 현지야 분자도 몇 대야 된다?
0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함수값이 나와요. 대입해봐 얘들아. 분모 0대고 분자도 몇 대입하면 2대입하면 몇 대야 돼? 0대야 되잖아. 은꼴 형태를 가져야지 그 수렴값 가지지 않겠어요? 그죠? 존재하는 값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미진아, F3이 몇이라고 나와? 대입하니까 분모 0대잖아, 그렇지? 미진아, 맞아? x제곱 빼기 4에 x 대신에 2 대입하니까 0대잖아, 맞죠? 그럼 분자도 x 대신 몇 대입하니까? 2를 대입하겠지, 그지? 미진아? 그럼 f 몇 빼기 몇이야? x 대신 2 대입하니까 f 몇? 3 빼기 5가 0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f3이 몇이라고 나오는 거야, 유진아? 이거 분자 0 돼야 되잖아. 여기다가 2 넣으면 f 몇? 3 빼기 5가 몇 돼야 된다고? 0 돼야죠. 분모 0 되니까 분자도 0 돼야 되거든. 그래서 f3이 몇이라고 나와? 5라고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f3 뭐라고 하면 바로 함수값으로 나와요. 이거는 본격적인 이 극한값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기 이전에 초반에 바로 잡히는 거예요. 분수 형태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거 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무조건 미분계수 모양을 만든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진아, 여기 미분계수 모양이야. 1번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2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얼핏 봤을 때 첫인상. 1번에 바꿔, 2번에 바꿔 모양이. 저거 둘 다랑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그나마 좀 비슷한 꼴이 1번 꼴이야, 2번 꼴이야. 2번 꼴이야, 2번. 얘들 알았죠? 자, 2번 꼴인지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잘 봐. 2번 꼴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걸 먼저 바꿔, 얘들아. 이렇게 했니? 그래서 여기는 5를 뭐라고 붙여? 얘나 응? 얘 5를 뭐라고 붙여야 돼? 빨리. F3이라고 붙여. 됐어? 이게 F3이야. 자,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얘들아. 너네들이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는데 시계 변형 개념으로 푸는 친구들인데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푸는지 잘 봐. 되게 단순하게 가는데 자, 잘 봐. 얘가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이잖아. 현재랑 같이 할게. 리미트 x가 이거 주간 테스트 넣을 거야. 잘 봐. 2로 가는데 일단 2번 모델이잖아. 2번. 이 분자 모양을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모델이 된다는 얘기는 현지야. 분모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얘를 보고 변형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 보고 맞춰 쓰라는 얘기야, 내 말.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야. 얘만 정리 잘 돼 있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현지야? x 더하기 1에다가 똑같은 거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선생님 생각하면 똑같은 게 써야 돼. 그 다음에 빼기 몇? 3 이렇게. 요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랑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x라고 썼는데 여기 뭐라고 쓴 거밖에 없어? x 더하기 1이라고 쓴 거밖에 없어. 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안 돼? 너도 x 더하기 1 쓰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건 같은 모양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식을 무슨 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음꼴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요 자리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얘랑 모양 같잖아. 얘가 하나는 대로 x 2로 가면 얘 무슨 꼴이야? 음꼴이잖아. 그래서 얘는 응도야. f 프라임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3에서의 미분계수.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봤더니 얘가 몇이야, 얘들아? 실제로 이게 계산됐다고 하면 x 빼기 2잖아. 위에 거 보니까 x제곱 빼기 4니까 합차 공식으로 x 더하기 2가 옆에 삐져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3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서 시행착오를 하는 얘기야. 나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줄 알았다고. 큰 그림을 봐야 돼. 야, 이거 해설책 보면 그럼 어떻게 다 생각해. 이게 얘는 단순한데 막 여러 개 있으면 우와, 이게 막 뒤에 이게 올 줄 알아갖고 앞에다 이걸 쓰고 뒤에다 이걸 쓰고 막 퍼즐 맞추는 것 같아. 고단 도전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한쪽만 생각해. 여기만 생각해서 그 다음 보니까 얘 남네? 그럼 여기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퍼즐인데 이게 하나하나 맞춰 가다 보면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얘들아. 개념적으로. 뒤에 있는 게 모양 안 맞으면 어떻게? 안 맞으면은 그거는 그 지가 계산 더하기 빼기 틀린 거야.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 앞에 여기만 신경 써. 딴 데 뒤에 거 안 봐도 돼. 자 이게 F 프라임 몇이고 주연아? 3이고 그치?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몇이야? 4분의 1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3에다가 몇을 곱해서 얘들아? 4분의 1을 곱한 거가 지금 3이라는 소리야. 될까? 그럼 민진아 F 프라임 3은 몇이 되는 거야? 12가 되겠죠. 3분의 1 4분의 1 넘어가니까.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익숙해지면 재밌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얘들아 뒤에 거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모양 맞추고 뒤에 그 다음 거 모양 맞추고 그 다음 거 모양 맞추고 그 다음 거 모양 맞추고 하다 보면 뒤에서 지도끼리 알아서 또 마무리돼. 개념적으로 그래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참고해서 할 때 증명도 해줄 거야. 왜 개념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그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일부분만 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모양 맞춰라. 그리고 나머지는 옆으로 밀어라. 밀으면 또 지들끼리 흠짝흠짝 모양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미분계수 정의가 좀 푸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예제이랑 예제3 전반적인 내용은 다 좀 보고 너네 솔직히 쉽지 않아. 거기 상세풀이 봐봐. 어려워 보이지 않냐? 이게 쉬워 보인다고 하면은 그게 뭐 이상한 거지. 예제2랑 예제3 오른쪽에 있는 내용 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볼 거다. 알았죠? 나중에 볼 거고 예제4번 봐봐 얘들아. 자, 예제 4번에 뭐라고 써있어? 거기 서연아 예제 4번 위에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분 가능성이 뭔 개소리예요 하는데 얘들아 이런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어. 왜냐면 이게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니까 현지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극한이 같다는 얘기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극한값 구하다 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때도 있거든. 그때는 얘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그거는 미분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알았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준 건데 한 번만 더 할게. 이건 통째로 좀 기억하자. 이것도 낼 거야 테스트. 잘 봐. 또 적어놔 얘들아. 거기 전체를 다 볼 건 아니고 이것만 할게. 자 보자. 자, fx가 얘들아, x-1에 이렇게 x가 곱해져 있는 형태야. 거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이렇게 절대값. x 앞에다 쓸까? 이렇게. 됐어요? 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와. 얘들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를 물어보고 있다고? f 프라임 1을 해봐 이러는 거야. 알았지? 요거 이용해서 1번 쓸까 2번 쓸까? 쓰자는 걸로 갈게. 몇 번 쓸까? 1번? 1번으로 가보자. 괜찮아? 얘들아 그 책에 있는 거네. 예제 4가네. 분이 아니게 똑같네. 예제 4 좀 볼게. 괜찮아? 자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그대로 쓰는 거야? 1번 쓰는 거야? 미진아 1번에서 A 대신에 지금 1이라고만 쓰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대로 불러줄래? H가 몇으로 간다? 0으로 가죠, 그죠? 그대로 쓰면 뭐 분해? 미진아? H분해 맞아요? F 프라임 1이니까 A 더하기 H가 아니라 몇 더하기 H라고 쓰면 되겠어? 1 더하기 H 마이너스 F변 1 이게 F 프라임 1이야. 이게 1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는 식이라고. 저게 제너레이터야. 발생기야. 저 딱 집어넣으면 다 나와 결과물이. 얼마나 좋아. 저한테 누명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고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이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풀 거야. 자, 서연아, f1은 여기다 넣어보니까 몇이야? 0이죠. 이게 0이야. f1 더하기 h는 여기다가 x 대신 뭐 넣어주면 돼? 그냥 1 더하기 h 넣어주면 돼. 쫄지 말자. 여기 fx 있잖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리미트 h가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계속 계산만 할 거야. 이런 계산 말고 미분법 연습할 거거든. 뒤에 파이론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잘 따라와.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지. 좀 둥글짝 들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0이야, 그죠? 여기 내리니까 0이야. 요거는 이제 여기다 1 더하기 h 그대로 넣어보죠. 그럼 어떻게 돼? x에다 1 더하기 h 두니까 1 더하기 h. 여기다 1 더하기 h를 넣으니까 1 더하기 h 빼기 1이거든. 그럼 h만 넣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 됐어 여기까지? 그대로 쓴 거야. 딴 거 없어. fx가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어준 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풀 거야. 풀려고 보니까 민지야 뭐가 보여? 갑자기 띠꺼운 기호가 있잖아. 무슨 기호?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절대값을 푸는 거거든. 근데 현지야 절대값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무슨 수인지 조사하는 거야? 그치?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조사해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가로로 바꾸면 되고 그러니까 버리면 되고 얘가 만약에 음수면 앞에 뭐 붙여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사해 볼 거야. 얘 부 어떻게요? 0 뒤에 보면 0 분초값이잖아. 여기 넣어보자고. 여기 넣어보자고. 아니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응? 얘들아 넣어보니까 1 더하기 h는 여기다 h 대신 0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1 더하기 h인데 여기 h에 0 넣으면 맞아 얘들아? 양수야 양수. 뭐 1보다 조금 작거나 1보다 조금 큰 수도 있죠. 문제는 얘다 얘들아. 여기다 h 대신에 0을 넣으면 얘들아 잘 들어. 여기서 말하는 h가 0에 화살표로 간다는 거는 h가 0은 아니라는 소리야. 0 근처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0은 아닌데 여기다가 이걸 딱 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얘는 양수인데 잘 따라와. 멍 때리면 안 돼. 얘는 0 근처값인데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조금 뭐 할 수도 있어. 작을 수도 있잖아. 잠깐만. 얘는 양수인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얘네서 나눠서 풀어야 돼. 에? 뭘 어떻게 나눠요? 이거 5곱하기 저곱하는 이렇게. 여기 0으로 간다는데 h가 0보다 뭐 할 때? 조금 클 때 하고 0보다 조금 뭐 할 때? 작을 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얘들아? 0의 무슨 극한? 우극한. 0의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0보다 조금 큰 값, 얘는 0보다 조금 작은 값. 됐을까? 그러면 부호가 분명히 보이는 거지. 어떻게? 자 봐봐. 1 더하기 h는 얘들아 1에다가 0, h가 0에 좀 크든 0보다 조금 작든 1 더하기 h는 1 근처값이니까 무조건 양수라고. 그럼 여기 있는 이 h에 의해서 이 전체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h가 양수라며.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이 우극하는 거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게 양수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1 더하기 h하고 h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양수니까. 이게 이제 없어져. 인수분해 돼 있잖아. 예쁘잖아. h 대신 0 대입하면 몇 나와 얘들아? 1이 나오는 거야. 반면에 얘는 h가 음수인 거 맞아 얘들아? 얘는 h가 음수잖아 음수. 얘는 h가 음수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들아? 여기가 h분의 자 여기다가 1 더하기 h 1 더하기 h에는 h 0 마이너스 너도 어쨌든 1 근처값이니까 양수인데 얘가 이 혼자 있는 h가 이게 0보다 조금 작으니까 얘가 음수라고. 음수랑 양수 곱했으면 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앞에 뭐 달고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절대값 풀 때. 그래서 얘가 없어진 다음에 0 대입하면 얘는 1이 아니라 무슨 1이 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미분계수, 순간변화를 구하는데 그래프가 모든 그래프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더라. 이게 좀 중요해서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을 한 건데 이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이게 이런 뜻이야. 도대체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 얘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얘들아. 여기가 지금 몇이고 0이고 여기가 지금 몇이야? 1이야. 여러분들 잘 알죠? 이 바깥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거 꺾어서 위로 뭐해? 올리잖아. 꺾어서 위로 올려갖고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1에서의 우리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딱 보니까 1 오른쪽으로는 기울기가 몇 나와? 오른쪽 1하고 1 바로 오른쪽 간격으로 하면은 1 나오는 거야. 근데 1하고 바로 어느 쪽 간격으로 하면? 왼쪽 간격으로 잡으면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왼쪽 오른쪽 다르니까 극한값은 좌극한 다르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자리에서 미분계수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억나는 얘들아 이렇게 딱 각져 있는 자리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대자분이야. 어? 뭔가 무슨 점? 뭐 교회 얘기했잖아 내가. 아 그랬더니 니들 들어본 적 없다며 그런 말. 무슨 교복 아니야. 야, 요번에 선생님 쉬면서 현 선생님이 방학 되면 첫? 첩이야 첩? 첩이야? 그 방학 되면 현 선생님이 친한 국어 선생님이 있어. 처음. 아 첨. 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거든. 국어 선생님 고등부.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서 방학 되면 이제 한 번씩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가끔 끼는데 열심히 이제 학생들 뒷담화 하는 거야. 아, 새들이 국어 선생님이잖아. 애들이 단어를 몰라! 막 이러면서 황당하다고 막 애들이 말이 안 통해 미치버리겠다니까 막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해줬잖아. 애들이 뭐 교회 첨탑 있잖아. 첨탑이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선생님 애들 너무 많은 거 그냥 안 돼. 애들이 그런 거 당연히 모르지. 교회 날카로운 탑을 뭐라고 부른다고? 첨탑이라고. 첨탑. 첨.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첨예한 대립 이런 거 있는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데요, 너네 그지? 첨예하다는 게 뭐야? 날카로운 대립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불꽃 튀긴다는 얘기지. 갈등이. 그때 첨예한 대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첨점이라고 불러. 첨점이다. 이런 점은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이런 첨점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미분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성 얘기할 때 항상 예로 나오는 게 첨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첨점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저런 용어는 몰라도 돼. 수학에서 저런 용어를 이렇게 써있고 막 알아야 된다고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도 그냥 용어는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제 4번에 있는 이 정도 얘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 계수가 뭘 의미하는지 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항상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미분이 불가능한 자리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절대값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함수, 미분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분은 곧잘들 하시죠. 그래서 쭉쭉 넘기자 얘들아. 넘겨서 예제 6번 우리 같이 풀었었거든요. 예제 6번 같이 풀었었는데 예제 6번 그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제 6번 괜찮아요? 예제 6번 6-1 풀어져 있죠. 풀어져 있는데 왜? 새록새록해? 내가 이거 언제 풀었지? 왜 풀어져 있지? 내 글씨가 맞는데 이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사라졌어? 그냥 칠해서 푸는. 나 그냥 안 가져. 자 얘들아 그 미분법 얘기 좀 다시 간단하게만 짧게 할게. 113페이지 좀 봐봐. 좀만 좀 내자 얘들아. 졸려. 근데 요거 얘기 끝나고 나면 졸릴 필요 없을 거야. 그냥 우리 계산만 계속 할 거니까.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개념적인 얘기다 보니까 좀 중요해요. 나머지는 계속 계산만 할 거예요. 미분 때리고 미분 때리고 미분 때리고 연습하고 올릴 거예요. 자, 113쪽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미분 계수를 정의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순간 변화를 구한 걸 도함수라고 불러요.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113쪽이야. 개념 분법 1, 2, 3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 뭐냐면 3번 미분법만 연습 좀 합시다. 어렵진 않죠? 자, y는 뭐라고 돼 있어요?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미분법이 나한테 얼마나 요긴한지는 뭐 이런 거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쵸? 아까 했던 거 정의대로 안 해도 바로 나오니까. 자, 미분 한번 해보자. 도함수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게 밑으로 떨어지고 그지? 차수 하나가 줄어들잖아. 1만큼. 그럼 몇이 되는 거야? 12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4x 뒤에 거는 빼기 5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쉽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미분하세요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그 두 번째 거 y는 뭐 이렇게
이렇게 3x 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여기가 x 제곱 빼기 x인데 현재 이런 거 무슨 미분법 쓴다고 그랬지? 기억나? 두 개가 모여 있을 때 곱해져 있을 때 기억나? 양양에 가서 그냥 내가 지금부터 수학도 지식 그냥 바다에다 그냥 버리고 왔어. 자, 동해바다 깨끗하죠? 미역만 없어 깨끗해요? 네. 서해나 남해는 물이 좀 더럽죠? 서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서해? 충청도나 전라도 쪽. 그러면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면도, 대구도, 아, 변산. 그런 거예요? 거기는 가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해안은 파도가 좀 있잖아요. 거기는 좀 파도 있죠. 그리고 놀 수 있는 데가 현지한테 얘기하면서 현지 관심 없어요. 현지 지금 손바닥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렇게 멀리 가기 힘들잖아요. 뽀르륵 하잖아. 위험하죠. 근데 서해 바다는 이렇게 한 100m 정도가 계속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오이도 서해요. 오이도? 오이도? 인천에 아, 인천 쪽 거기 서해긴 해. 어쩐지 더럽더라. 어쩐지. 동해가 깨끗해서 그래. 상대적으로 서해가 그래. 어쩐지. 다 흙탕물. 흙탕물 같아, 맞아. 흙탕물 같아요. 좀 깨끗한 데가 좀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갈로만 돼 있는 바닷가는 좀 깨끗한 편인데 좀 더럽습니다. 오이도 서해. 남해는 좀 다르죠. 남해는 깨끗한 데 많아요. 의외로 깨끗한 데 많고. 서울에서 제일 많았죠. 동해가 깨끗하죠. 자, 봅시다. 이거 무슨 미분법 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이런 걸 곱미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하시면 되는데 곱해져 있는 거는 앞에 거 뒤에 거를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미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컴퓨터 같은 걸로 따질 때 좀 무거운 거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둘 다 돌리면 다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만 하고 얘는 잠시 대기.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그대로 놔두고 이번엔 얘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6x 더하기 2 되죠. 뒤에 거는 그냥 곱하기로만 붙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이제 앞에가 이제 그대로 쓰고요. 뒤에 것만 미분하는 거예요.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이런 거를 무슨 미분이라고 해요? 곱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희들이 볼 때 fx가 있고 gx가 있고 hx가 있어서 좀 많으면 이거 곱미분할 때는 항이 몇 개 생길까 얘들아? 3개 생기겠죠. 얘만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가운데 것만 미분하고 2개 그대로 붙이고 뒤에 것 미분하고 이거 곱하고 그냥 그대로 붙이고. 알았죠? 이걸 곱미분이라고 해요. 자, 책 펼쳐보시면 풀어서는 있어요. 어디에요? 그 115쪽이야. 맞죠? 115쪽에 숫자 바꾸기 5-1번 풀어서는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우리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고 예제 6번과 예제 7번이 좀 중요한데 예제 6번 다시 한번 좀 살짝 볼까요? 자, 예제 6번에 몇 번을 보냐면 6-3번 풀어져 있죠. 6-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6-2번. 6-2번 한번 같이 좀 볼게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쭉쭉 보는 거야. 얘들아 처음에 너무 개념이 낯설잖아. 그래서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거야. 비동량 하는 것도 도움 많이 되니까. 요거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미분을 잘 쓰는 게 그 앞단은 함수 극한 심화 문제 풀 때 도움이 꽤 돼요. 그래서 그 도함수 활용까지는 무조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요. 자, 표현 바꾸기 6-2번이에요. fx가 뭐라고 써 있냐면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리미트 h가 몇으로 간다? 0으로 가고요. 부분에 h분의 f
B 플러스 AH 마이너스 F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몇이다? 30 몇이야? 9예요. 자, 이거 가지고 뭐 A 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딴 거 없이 일단 이거 모양 보면요, 그쵸? 미분계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두 개 나오는 건데 분모에 0되니까 분자도 0되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별다른 건 없죠. 미분계수 모양을 만드는 건데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모양이에요. 첫 번째 모양이면 봐봐 얘들아. 다시 얘기하는데 얘랑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끝이야. 같은 모양이 있으면 되잖아. 얘가. 그러면은 둘 다 AH로 만들거나 둘 다 AH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AH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에 맞춰줘야지 뭐.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모에다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 얘들아? A라고 써줘야 돼. 그럼 같은 모양인 거 됐지? 근데 분모에 H라는 A를 썼네? 그럼 분자도 뭐라고 써주면 돼? A라고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아? 얘랑 똑같은 모양 만들어 놓고 나서 잠깐만 나 분모에 이거 모양 만든다고 있지도 않은 거 A 곱했으니까 분자도 곱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뭘 표현한 거라고 얘들아? F 프라임 몇이야? 2를 표현한 거고요.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어? A 곱해져서 얘가 몇이라고? 39라는 얘기예요. 얘를 지금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고? 3x 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한 거에 물어본 거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f 프라임 2는 13이 되잖아요. 여기다 2 넣으니까 13 곱하기 a가 39니까 따라서 a 값은 몇 나와? 3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보는 건데 좀 쉬었다 할 건데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이제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 공부할 때 도대체 이런 거 어디다 써먹을까? 얘가 좀 뭘 어쩐다는 얘기일까? 이런 건데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활용부터 나오거든요. 도함수, 즉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얘기부터 진행할 거야 라는 거고요. 좀 쉬었다가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부터 볼 겁니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음.